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일왕을 거론하자 발끈한 일본 아베 총리 이야기입니다. 기사부터 좀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뷰에서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왕 위안부에 사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아베 일본 총리가 이거 사죄해야 된다.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 대사 등 총 출동해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의미였다. 그 발언의 취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된다는 이 발언을 문희상 의장이 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놀랐다.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극히 유감이다. 이어 한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엄중하게 항의했고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에게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베 총리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甚だしく不適切な内容を含む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네. 자, 이 발언, 일단 문희상 의장의 발언, 그리고 아베 총리의 저런 비판,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지 일단 정우갑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죠. 오죽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계속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 왕이 그 문제에 좀 나서서 이 한일 간의 역사를 매듭짓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뭐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주요 대안 중에 하나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서 여러 가지 한반도 지형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일 간의 갈등 구조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기라든가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매듭 짓는 차원에서 일왕이 나서는 그런 어떤 요청, 요구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범의 아들인 일왕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의 장관들이 줄줄이 거세게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김창윤 교수님. 적반하장이라고 쓰셨어요. 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일본에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일본의 신격화된 일왕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본을 건드렸다. 완전 신으로 보는 거죠.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일왕을 건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신에게 도전했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은 어떤 잘못이나 흠결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완전 무결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왕만큼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하면서도 일왕만큼 손대지 말아달라고 메가더 장군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 정도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일본 정계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일본 안에 학계라든가 양심 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잘못했다고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갈라치기 양동 작전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수준 이하.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총으로 해결하면 쉽죠. 한 방에 끝나고 시원하고. 하지만 외교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시원하고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국회의장이라는 공직의 무게를 생각할 때 지금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을 한다거나 이런 좀 더 그
우군 세력을 예. 확보하는 걸 먼저 해놓고 적당한 시기에 꼭지를 따듯이 이제 예. 한방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런 또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문의장 발언 후 한국 때리기 확산, 한국 기업들 일본 여론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죠. 또 일본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래 진정성 촉구한 것이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한 40초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게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한 말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외국 통신하고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더 그 세련된 표현을 썼으면 어떨까. 예,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외교적이고 세련된 표현이었으면 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거든요. 작은 무엇에도 지금 발끈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의 주장은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 양국 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지만 낮에는요 또 오히려 영상 1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